안녕하세요. 앵콕학원의 수유관에서 고등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도정선 강사라고 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고등수학을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 강의는요, 2010년도 15년 전에 대학 졸업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앵콕학원에는 22년도 1월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이제 4년 차고 만 4년이 다 돼가서 내년에 이제 5년 차가 됩니다. 기타 이력으로는 수학 강의하고 그래도 조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학교개법학원이라는 곳에서 5급 공개 채용 시험, 예전에는 행정고시라는 시험으로 불렸습니다. 1차 시험인 PSAT이라는 PSAT 시험에 자료 해석과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억지로 이제 넣어봤습니다. 지능지수 상위자 모임 멘사코리아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고력 증진에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사고력을 증진하기 위한 어떤 훈련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는 수업을 학년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시기별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업은요, 이제 고1, 고2, 고3이 제가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1하고 고2는 사실 수업의 목적이 내신 대비가 커요. 그리고 고3은 이제 내신 대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능 대비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고1과 고2 같은 경우는요, 시즌별로 이제 방학 때 개념 응용, 이제 주대계는 이제 개념 집중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학을 하고 나면 학기 초에 이제 유형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직전에는 내신 대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사이클로 이제 잡아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수업에 대해서 이제 당위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고1,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당연히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거겠죠. 수학이라는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에 이제 각 과목의 실전 점수가 가장 중요해요. 수학을 잘하는 것과 수학 점수가 높은 게 사실 괴리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내신 대비가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할 거예요. 역순으로 보면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그럼 시험만 떠올려 보면 이제 시험 직전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아니면 제작문제를 통해서 시험 연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잘 알고 있더라도 주어진 제한 시간이 짧거든요. 50분이에요. 보통 내신 시험에. 그럼 OMR 마킹하는 거 5분 정도 제외하면 45분 동안에 많으면 한 25문제, 적으면 한 20문제 정도를 풀어야 된다는 거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연습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 콘텐츠가 되고요. 두 번째는 내신 대비 직전이 오면 이전까지 공부를 해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공부를 토대로 그 전 공부가 좀 잘 돼 있다면 심화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학생은 그 전 공부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 전 공부를 한 번 더 기초를 다지는 쪽으로 전략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때에는 학교별로도요,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봐야 될 자료가 또 중요한 게 이제 학교마다 다르고 또 개별적으로도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때 가서 학교별 그리고 학생별 최적의 전략을 좀 고민을 해서 딱 그것만 이제 집중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이제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5문제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요 한 20문제 정도는 고민해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냥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바로 선명하게 머릿속에 탁 뜨고 그걸 실행하고 빠른 시간 안에 또 빠르게 정확하게 이제 풀어서 슥슥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25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까지 욕심을 내려면 그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기 직전 교과 기본 문제 그리고 유형적인 문제, 어느 교재에나 있는 그런 문항의 문제들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20분을 남기든 15분을 남기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제 못 봤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풀려면 암기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학기 초 정도에는 수학이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 수학의 배경으로 된 잘 나오는 문항들을 푸는 연습을 암기적으로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시기에는 유형학습, 그래서 암기고 이제 심화 문제도 약간 풀어가는 형식이 비슷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묶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방학 때 이 개념학습의 의의는 뭐냐?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다른 과목하고 그냥 암기 과목으로 접근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은 이제 다들 수학 공부를 그래도 조금은 해보셨을 테니까 아실 텐데, 수학의 어떤 문제가 풀이가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얘를 1, 2, 3, 4, 5, 6, 7, 8, 9, 10 이 절차를 다 외우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시험 대비를 전체 기준으로 한 문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외우는 데 있어서 역사의 뭐 연도별 시기마다 사건을 외운다 그러면 사실 그냥 다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수학은 절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수학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여타 암기 과목하고는 다르게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흔히 말하는 논리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연역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역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가장 흔한 예로 이런 거죠. 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럼 이 두 가지 문장만 얘기해도 세 번째 문장이 도출이 되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가진 어떤 전제가 참이라고 밝혀지거나 가정이 되면 100% 참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문장을 외울 필요가 있나요? 논리적인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앞에 두 문장,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이것만 암기를 해도 세 번째 문장은 우리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서 이런 논리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 수학을 암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이 수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 이제 이 시험의 입장에서는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지만, 이 수학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내신 대비를 하고 유형 수업을 할 때 암기를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드렸지만, 이 암기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수학이 어떻게 생겼고 이 수학 공부가 다른 과목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연역적 논리 하에 이 수학이라는 학문의 성질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방학 때 이루어지는 이 시기별로도 보면요, 방학, 겨울방학 같은 경우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텀이 가장 길잖아요. 이때 그냥 뭔가 암기를 다른 기계적인 암기를 통해서 이때 한다고 해도 이때 가면 보통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암기보다도 수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에 기반해서 암기가 아니라 이 연역적 논리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집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봤을 땐 이때는 수학 시험을 대비하는 거지만 개념 요 방학 때가 수학을 수학답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고1, 2 과정을 거쳐왔다면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1학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해 말에 이제 보통 11월에 있는 수능 시험이 이제 대비가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 수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거는 시즌별로 나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 수업 안에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세 가지 내용들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은 아무래도 개념 정립과 고난도 학습에 이제 치중한다면 한 7월쯤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7월쯤 가면 이제 수능이 한 4개월 정도 남는 시점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비중이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때 이제 7월쯤 되면 이제 공부가 애내독되면서 이제 개념 정립이 이제 큰 의의가 없어지는 시기라서 이제 비율 정도의 가중치 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비로 들어갈 때 이제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전국 단위에서 유일한 하나의 시험지로 전 국민이 전 수험생이 같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범위를 가지고 딱 30문제, 굉장히 문항수에 비해서 범위가 넓죠. 그래서 단원별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몇 문제 안 됩니다. 뭐 어떨 때는 안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단원은 많이 나와봤자 한 2-3문제 정도가 맥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문제들이 절대 나오지 않고요. 뭔가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수능적인 문항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내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념 정립을 할 때에는 이 수능적 개념의 확장, 이제 여기에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축소도 필요해요. 내신 대비 때는 막 아무래도 이제 단원별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 동안 4번의 범위를 다 나눠서, 그리고 학년도 다 나눠서 보다 보니까 수능에 비해서는 좁은 범위를 많은 문항들로 대비를 하려면 막 여러 가지 개념들, 응용, 유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수능에서는 불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리고 수능만의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수능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장까지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이런 것들로 컨텐츠가 이제 2점부터 쉬운 4점까지 이제 2점, 3점, 4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2등급 이상 정도를 목표로 하려면 고난도 문항에 대한 학습을 결국 해야 돼요. 지금 현재는 뭐 중킬러 혹은 킬러 뭐 이렇게 많이들 부르는데 이제 중킬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중킬러 이상의 문항들은 내신 대비할 때도 학습을 이제 좀 해봤으면 알 텐데 내신에 비해서 확실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이제 풀려면 이제 난이도가 분명히 개념은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 3점짜리나 쉬운 4점짜리 문항들이나 이제 고난도 학습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려운 4점짜리나 분명히 기반이 되는 배경이 되는 수학적 개념은 똑같은데 답이 도출되는 이 생각과 계산량이 분명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 드렸던 어떤 아이디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좀 복잡할 수도 있고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그래서 이제 이 고난도 학습을 할 땐 첫 번째가 단순히 어려워서 못 풀었네, 안 풀리네, 막연하게 가져갈 게 아니라 난이도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 고난도 문항을 연습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 똑같이 어려운 문제더라도 이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상세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상세 이유를 내가 알고 그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이 못 풀어도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자기의 취약점을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매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고3 학생들이 문제만 그냥 쓱 풀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 손도 못 대는 문제 뭐 이렇게 분류만 해놓고 어려운 문제는 왜 내가 이걸 못 풀지라는 이 분석을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거, 그거를 제가 수업을 오랜 기간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5단계 자가학습법이라 해서 난이도를 결정짓는 5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챕터별로 우리가 문항들을 복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문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다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못 풀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학생들별로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들에 기반한 요인들을 계속 이제 집중하다 보면 그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에 약하구나. 혹은 계산량이 복잡했을 때 이걸 내가 식처리를 잘 하는 게 부족하구나. 아니면 경우를 내가 나누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치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고1리와가 다르게 단순히 제가 일방적으로 고1리는 사실 암기적인 수업도 이렇게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야,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문항, 이런 유형이 있어, 이런 것들 이렇게 푸는 거야라고 잘 암기해, 내신까지 우리가 잘 암기해서 이거 나오면 그대로 풀자 뭐 이런 식의 컨텐츠가 많다면 요때는 사실 수능은 그런 것들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제 단계별 학습법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수능도 시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모의고사 연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많잖아요. 전국 단위로 이제 엔제라고도 부르고요. 뭐 실전, 뭐 하프 모의고사 요새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학습도 이제 겨울방학보다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자, 다음으로 이제 수업의 시즌별 프로그램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이제 수업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저는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은 뭐냐라고 이렇게 고민해봤을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선생이 아닌 강사다. 그래서 선생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을 뜻하는 거고요. 저는 말 그대로 그 비교 지점으로서 저는 선생이 아니라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과의 지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인성교육이라든지 여타 다른 교과 지도하고 특별히 관련이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데도 역할이 있는데 저는 학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한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게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컨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보다도
우리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딱 두 가지 목표입니다.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그리고 수학을 잘하기 위한 딱 두 가지에만 집중해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업을 하다 보면요,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데 이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매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1만 되더라도 이제 막 중학교에서 넘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처럼 공부를 안 하려고 하고 와서도 이제 공부하기 싫어하는 티가 탁 나고, 그리고 이제 결석도 작고 수업 시간에 약간 놀려고, 공부를 안 하려고 이렇게 유도하는 여러 언동들을 하는 학생들이 수강생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좀 호응을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1대1 과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로 내가 목표가 있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강생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학생이 소수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어떤 티를 내고 좀 약간 방해가 되는 어떤 언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호응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거를 호응하기 시작하면 뭐 수업 분위기를 일부러 수업하고 상관없이 띄운다든지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걸로, 그러니까 뭐 짤막짤막하게는 당연히 이제 수업에 저도 도움이 돼서 계획하고 이렇게 시간 계획을 짤 때도 좀 고려하긴 하는데, 단순히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인드에 호응해가지고 주어진 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길이도 줄어들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컨텐츠 질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수강생들한테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약간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일단 대전제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수업하다 보면 완전 모든 걸 다 수업만, 교과 과정에 입각해서 수업만 절대 하진 않지만 일단 대전제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를 넣었는데 요거는 한 번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두 번째 한 문장은 수학이 아닌 수학시험. 방금 앞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하고 겹치는데요. 이제 수학시험하고 수학이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건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나 학자로서 수학을 공부할 거야, 이것과 나는 수학 시험을 잘 맞아서 대학을 잘 가고 싶어,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99% 대다수는 요 후자일 거예요. 물론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나 수학이란 학문이 너무 매력적이야, 수학과를 가야 되겠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1% 정도라고 보는데, 뭐 그런 분들도 당연히 일단 가려면 수학이 좋더라도 지금 수학을 막 수학만 학문적으로 해서는 이게 수학 시험이 잘못 점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수학 시험이라는 것과 수학은 달라요. 수학은 학문적인 표현인 거고요. 수학 시험은 실제로 우리가 분기마다 보는 시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학 시험은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속성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도 하나 이야기 드렸죠. 수능에 비해서 문항수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50분 동안 OMR 마킹 시간 5분 제외 45분 동안 20문제에서 25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절대 수학 학문 하듯이 생각해서 현장에서 문항을 못 풉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항수의 한 최소 80% 이상 정도는 보자마자 봤던 문제여야 돼요. 보자마자 그냥 정확하게 풀고 슥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10%에서 20%의 설령 안 봤던 고난도 문항들을 생각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야 시험이 잘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적인 제약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결국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부교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수업 내용 안에서 막 강조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야 이거 중요해, 이거 낼 거야, 이거 공부 많이 해도 뭐 이런 지점들이라든지, 그리고 부교재가 없더라도 추가 프린트, 보충 프린트 이런 것들 많이 뿌리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그 수업과 시험이 연계가 될 가능성이 당연하게도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을 이해를 하면 어떤 학교 선생님 시험지를 만드는데 약간 수학적이지 않은 문항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수학 시험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수학적으로 좋은 문제들만 풀 게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항들을 대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수준별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별 학습도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요거랑 이어지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수학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문제풀이 과정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해야 처음 시작되는 발상을 암기를 하고 그리고 그 발상을 토대로 답까지 이어지는 논리 구조를 이해를 하면 이 과정은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상만 이제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발상만 암기를 하면 문제풀이는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다 달달 외워서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래서 암기의 양을 줄이려면 역시 연역적 논리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논리의 구조만 이해하고 있다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발상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이 전개를 해나가는 데는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요. 흔히 많이들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하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이 수학적 사고력이 높으면 수학을 잘하고요. 또 반대도 돼요. 수학을 하면 할수록 수학적 사고력의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 목적만 봤을 때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암기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암기를 공부하기 이전에 그걸 하려면 사고력 그리고 연역적 논리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제가 강조하는 지점이고 아까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는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저와 이제 수업의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수업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조점에 대해서 이제 철학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번 겨울방학 때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유관에서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보통 흔히 얘기하자면 예비고일 1학년 내년에 이제 되는 지금 현 중3 같은 경우는 이 공통수학 1이 1학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요 학습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월금 주 2회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수요일 날 하루 보통 예비고일 학생들이 선행 목적으로 들을 거예요. 저는 이제 똑같은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면 선행할 여유가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현행 시험을 잘 봐야 돼요. 현행 시험이 3등급 이하인데 선행을 한다.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저는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비중보다는 현행에 두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색깔을 좀 분리해놨어요. 그래서 예비 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수, 요게 현행 수업이 되겠죠. 월금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2학기에 배우는 선행은 이제 주 1회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래 세 개 같은 게 예비 고3 같은 경우 이제 수능 대비랑 내신 대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미적분, 개정전 미적분이라고 불리고요. 요거는 이제 월금, 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이 두 개 수업이 이제 병행적으로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온전히 마지막 수능 대비를 위한 수업이에요. 수원, 수투, 수능 대비. 그래서 요때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요. 이제 기본부터 심화까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대강 이렇게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이 있다 정도를 알려드렸고요. 이제 자세하게 예비 고1과 예비 고2, 예비 고3 이거를 나눠서 수업 안내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 고3 수업 상세 안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 고3 수업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수능 대비 수업과 미적분 수업, 그리고 확통 수업 이렇게 세 가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이제 미적분 수업하고 확통 수업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하나 수업을 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미적분 수업과 확통 수업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 대비에도 필요한 과목이기도 하고요. 이제 수능 대비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원, 수투, 수능 대비 같은 경우는 이미 수원, 수투 같은 경우가 현 예비 고3 기준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마무리가 됐잖아요. 내신은 이제 수능 대비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수원, 수투, 수능 대비부터 안내를 드릴게요. 수강 대상은 주로 예비 고등학교 3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정되고 나면 수원이 대수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투가 이제 미적으로 바뀌었는데 고 학생, 고2 예비 고2 이하 학생들은 혹시 고 과목에 대한 기본적 학습이 끝나고 수능 대비를 한번 맛보기로 들어보고 싶다 하면 수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앵콕학원의 수유관 해화여고 정문 앞에 있고요. 개강일은 26년 1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강이 됩니다. 이제 강의 시간은요 매주 요거 죄송합니다. 월요일 금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주 1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수업이 계획되어 있어요. 이제 수업 목표는 이제 수원수투 수능 대비를 하는 거죠. 앞서 조금 이야기 드렸던 대로 조금 수능만을 위한 내신 대비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수능을 위한 수능의 어떤 트렌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개념을 확장하고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행 방식은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70분간 3교시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렇게 1교시에는 뭐 2, 3 쉬운 문제 좀 풀고 개념 좀 정리하고 2교시에는 이제 문제풀이, 3교시에는 조금 고난도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수투 수능 대비 강의 계획은 이제 수원부터 수투, 이제 수원 첫 단원 지수로그부터요. 수투 마지막 단원인 더함 이제 정적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요 수업은 1월에 종료가 되는 수업이 아니라 3월까지 가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3월 말에 있잖아요. 그때를 조금 목표로 그 전까지 수투 수능 대비 수업을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2월 기준으로는 아마 마지막 주차에 제 생각에는 도함 수활용 첫 번째 부분 나가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까지만 적어놨습니다. 3월에는 이제 수요일 낮이 학교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요일로 아마 시간이 변경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도 좀 빠르면 1월 말쯤이나 늦어도 2월에는 자세히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강조점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수능적 개념의 축소 확장, 내신 대비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수능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개념이나 유형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쳐내고, 그리고 수능에 약간 트렌드가 있거든요. 개념에 관련해서도 잘 나오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또 개념, 어떤 개념은 또 그 개념에 좀 더 들어가서 확장된 개념에 관련된 유형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 트렌드 안에는 개념적인 이런 게 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개념보다 중요한 게 사실 소재와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능이 좋아하는 소재, 이 도구, 이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푸는지 개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킬러 이상의 문항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내신 대비와 같이 암기로는 더 이상 안 통해요, 수능은. 그래서 이제 물론 내신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달달 암기만 한 건 아니고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절차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바로 들어서 혼자 고민한 게 아니라 좀 암기를 해서 풀었다면 이제는 발상까지도 여러분들이 발상까지도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의 생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문항들이 어려워졌을 때 어떤 문항들이 어떤 이유로 어려워지는지를 제가 5개 결정 요인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마다 학습을 한번 해보고 이 고난도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에 부딪힌 이유가 사실 똑같은 벽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 기준에선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자신이 어느 벽에 약한지 이런 걸 파악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반대로 또 그거를 다시 정복하기 위해서 단계별 학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수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이제 예비 고3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없는 사라지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강 대상은 이제 예비 고3이겠죠. 장소는 앵콕학원 수유관 동일합니다. 개강일은 26년 1월 2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 30분입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4시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업 목표는 미적분 개념 및 유형학습이다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 다음에 진행 방식은 3교시제로 1, 2교시에는 판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3교시에는 이제 확인학습, 과제물 완성하는 시간으로서 활용될 것 같아요. 자, 미적분 강의 계획이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그래도 처음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 마무리가 다 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진도가 부족할 때 보충 수업을 해서라도 진도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학교별 반 또는 수준별 반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이제 강조점을 좀 이야기 드릴게요. 미적분이라는 이 과목이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적분이란 과목이 또 수원수투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보니까 이전 고2 때 배웠던 수원수투가 잘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학습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수원수투의 기본적 학습이 필요하다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수업 듣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수원수투 복습을 부족하다면 좀 해보시는 걸 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 이렇게 잡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제목마다 아실 거예요. 수원수투는 이미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하고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수능 대비 수업도 따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1년을 공부하고
또 수능 대비 수업도 또 따로 공부할 여유가 있지만 이 선택 과목인 미적분은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수능까지도 대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방학 1월을 기준으로 수능이 11개월 정도, 10개월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 남는 시점에 처음 공부를 하면 내신 공부하고 내가 수능 공부할 시간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빨리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 제약이 있다. 높은 난이도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랑 혹시라도 수업을 같이 해오셨던 수강생 분이라면 원래 고1, 2때 절차가 이랬어요. 개념, 유형, 내신 대비, 그죠? 근데 1, 2월에 개념뿐만이 아니라 개념과 유형을 같이 다 끝내셔야 돼요. 최소.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1, 2월에는 개념서 한 권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유형서 한 권을 정해가지고 그것까지도 꼭 다 푸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3월부터는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좀 고난도 학습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이 확률과 통계라면 수강 대상은 예비 고3이고, 이제 확률과 통계는 개정 후에도 과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비 고3이 아니더라도 선행 학습의 목적을 가진 자라면 수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소는 앵콕학원의 수유관이고요. 해아여고 정문 앞입니다. 개강일은 26년 1월 2일 오후 4시에 시작이 되고요. 강의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매일 1단위로는 2시간 30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 5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 목표는 확률과 통계, 개념 및 유형학습이다. 자, 진행 방식은 3교시, 죄송해요. 2교시로 바꿔놔야 되네요. 2교시제고요. 1교시 70분, 2교시 70분. 그래서 한 교시는 확인학습, 그리고 한 교시는 이제 진도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과 통계 강의 계획을 이제 1월과 2월까지 1주차부터 8주차가 이렇게 적어놨고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좀 분량이 적고 난이도가 좀 낮아서 아마 진도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마지막 주차에 시간이 남는다면 저희가 모의고사도 한번 시험 삼아 보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학교별 반 또는 수준별 반으로 이동할 예정이고요. 뭐 내신 목적이든 수능 목적이든 이 목적에 따라서도 반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의 강조점을 좀 정리하자면 이제 경우의 수라는 파트의 연장선의 과목이에요. 그래서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1 때 공부하셨던 공통수학, 이제 현 개정 만약에 이제 예비 고3 학생이라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말에 배웠던 경우의 수 파트가 있었죠. 순열조합.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개정 후 예비 고2 이하 학생이라면 공통수학 1으로 바뀌었죠. 이제는 공통수학 1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파트쯤에 있잖아요. 행렬 전 파트. 거기에서 이제 경우의 수 또 순열 조합 파트 있었죠. 그 파트의 연장선이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파트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 학습을 좀 미리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파트는 조금 다른 파트하고는 다르게 개념보다도 문제풀이의 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과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개념을 이제 이전까지는 제가 이 파트 제외하고는 논리적 구조이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사실 경우의 수나 확률이나 뭐 똑같아요. 본질은 경우의 수인데 이 경우의 수를 센다는 건 수식을 통해서 막 세는 게 사실 큰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으로 사고력을 통해서 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마다의 경우를 따져갈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중요하다 보니까 문제풀이의 감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확률과 통계를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바로 이제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1학기 내신 대비도 관련이 있겠지만 10개월 뒤에 수능을 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할 여러 가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과목의 분량이 좀 적고 난이도가 지금 현재는 낮은 상태이다 보니까 1, 2월 때 이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이제 개념 수업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만 개념 학습 플러스 최소한 유형 학습까지는 끝내 두셔야 돼요. 2월에. 그래서 이제 최소 이제 그렇게 끝내고 3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고난도 문항들을 좀 풀이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